안녕하세요. 세퍼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 다시 긴장되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신동호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대표 변호사 신동호입니다. 가사 부분, 상속 부분,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 상속이 전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혼 상속 분야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신 거죠? 제가 올해 들어 이제 변호사 경력이 20년 정도 됐는데요. 뭐 이혼에는 베테랑이시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또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해본 변호사 쪽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혼은 제일 많이 해봤다. 뭐 결혼도 이혼 많이 상속, 해봤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과연 관계레스로 이혼이 가능할까입니다. 15년 관계레스야. 이혼을 안 했네? 싶은 분들도 있어요. 이혼을 원할 때 이게 유책 사유로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혼 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네. 1호에서 6호까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네. 1호는 부정행위, 2호는 유기, 그리고 네. 3호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4호는 나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5호는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호는 기타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부부 간에 이제 정조 의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부부 간에도 당연히 동거나 부양 의무가 있게 되는데 그 부부 관계를 한쪽에서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법 840조 3호의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 네, 안 그리고 하면 이제 부당하다.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6호에 이제 유책을 떠나서 부부 관계가 사실상은 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6호 사유의 파탄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웃냐면 네. 3호랑 6호가 해당한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2호에 네. 유기가 있잖아요. 네. 악의 유기죠. 네. 근데 그걸 어떤 방송에서 악의의 유기라고 하셨는데 악의의 유기라고 누가 써서 네. 악의죠. 악의잖아요. 네. 선의 악의 할 때. 그러면은 만약에 관계를 거부했던 사람의 유책이 인정돼서 이혼 합의가 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혼해줄게 해서 이혼이 됐어요. 그랬을 때 위자료는 어느 정도예요? 유책을 인정했으니까. 결혼 연수에 따라 다르나? 부부 관계 이혼에서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부정행위와 폭행이죠. 부부 관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생활에 양쪽 다 서로 불만이 여러 가지 문제로 쌓였다는 얘기겠죠. 부부 관계를 한쪽에서 거부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줄 수 있을지는 뭐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되면 그래도 300? 500? 명쾌하게 얼마인지. 그러니까 판결에서 네. 위자료를 인정해 줄 때 법상으로 얼마라고 하는 건 없죠. 보통 이제 낮은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높은 위자료는 3,000, 5,000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위자료를 300, 400, 500, 뭐 600, 700 이렇게는 판결을 잘 하지 않습니다. 최소 1,000은 받는다. 위자료는 오케이. 만약에 인정을 할 경우에 최소 1,000이다. 보통 판사님들이 생각하는 미니멈이 이혼 사건에서는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통 판결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항에 이제 동거 부양 협조 이런 내용의 부부 관계도 의무 사항으로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판례에서도 부부 관계를 거부한 자체가 그런 민법상의 부부 간의 관계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실제 판결문에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조항에는 당연히 부부 관계도 서로 협조해야 되는 의무로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일단 부부간간을 논하기 전에 이제 간간이 뭐냐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폭행 협박이 구속 요건인 거예요.
폭행 협박을 통해서 성행위를 시도하거나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강간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 피해자의 의사 능력을 상당 부분 무기력하게 만드는 정도, 강한 정도일 때 강간이거든요. 부부 간에 관계를 원하는데 이제 한쪽에서 거부를 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다, 폭행 협박까지는 가지 않은 경우에는 뭐 부부 강간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의 강간의 폭행 협박과 부부 사이의 폭행 협박의 정도라는 것도 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겠죠. 왜 부부 강간이 문제가 됐냐면, 네. 이제 부부 사이에 그렇게 부부 관계를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쪽에서 부부니까 해야지라고 해서 폭행이나 협박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있었던 사안에서 부부 관계에는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마도 2013년도에 이제 부부 강간,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강간이죠. 부부 강간이라기보다는 부부 사이에 고소를 해서 강간죄로 기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유죄로 이제 판단을 아마 최초로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네네네.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강간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식에 맞긴 하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고 그 부부 관계를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부 관계를 갖는 건 당연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 얘기를 쭉 들었는데 이제 관계 리스만으로 이혼을 하는 거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관계 리스 문제도 네. 있다고 소를 제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관계 리스에 대한 것이 특출나게 유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걸로 저는 약간 들었거든요. 아니, 유책은 될 수 있죠. 아, 유책은 될 수 네, 있다. 될 수 있어서 어.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수는 있는데, 네. 그거 하나만 딱 떼어서 위자료를 뭐 않는다. 많이 인용을 해준다거나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요. 위자료는 그 최저 1,000만 원이다. 네, 보통은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미니멈 금액으로 보는데, 주로 이제 부정행위나 폭행 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렇고, 부부관계를 거부를 했으니까 위자료를 받아라 이런 케이스는, 그것만으로 위자료를 내라 이런 케이스는 뭐 없다. 제가 없다기보다는 드물다. 드물다.